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 뇌의 즉시 과부하를 일으키는 8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의 뇌는 다양한 개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무한한 사고력을 지닌 독특한 존재로 이 점이 그들의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잠재력과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성 덕분에 때때로 뇌가 과부하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사고와 감정 처리는 INFJ가 쉽게 압도당하게 만들 수 있죠. 지금부터 INFJ 뇌의 즉시 과부하를 일으키는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과의 갈등. INFJ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 어린 시절부터 대인 갈등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이들은 관계를 형성할 때 작은 논쟁조차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갈등의 심각성에 따라 과부하가 걸리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투쟁 또는 도피 반응 외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공감으로 인해 더욱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어려워지며 INFJ는 종종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려 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의 갈등 외에 예기치 않은 친구나 지인과의 논쟁도 큰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내향적인 성격 덕분에 INFJ는 스트레스로 인해 즉각적으로 생각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INFJ가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대인관계 문제든 개념적인 문제든지 간에 INFJ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심각한 과부하에 빠집니다. 그들의 뇌는 수많은 정보가 얽혀 있어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INFJ는 그 해결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과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들의 뇌는 마치 악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더 깊은 문제로 인해 방해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개념. INFJ는 사고가 매우 빠르고 재치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개념도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에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대화 중에 길을 잃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등장하면 그들의 뇌는 빠르게 과부하에 걸립니다. 마치 여러 개의 탭을 열어둔 컴퓨터처럼 INFJ의 마음은 과열됩니다. 정보를 처리하며 주제를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괴감이 더해져 더욱 힘들어집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려고 하지만 속에서는 집중력을 빼앗기는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정보의 과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INFJ는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며 이해 부족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주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산만한 작업이나 학습 환경. INFJ의 뇌를 과부하에 빠뜨리는 큰 원인 중 하나는 내향적인 기능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외향적 감정과 내향적 직관의 독특한 조합 덕분에 INFJ는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는 이 조합이 유용하지만 특정 작업에 집중해야 할 때는 안정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어수선한 사무실, 교실, 강의실, 심지어 집에서도 INFJ의 뇌는 쉽게 과부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가 분산되면서 외부 세계에 집중하라는 신호를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더 집중하려고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헤드폰을 끼고 사람이 많은 곳에 앉고 집중 방법을 연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도 산만한 환경에서는 과부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복잡한 지시. INFJ는 펜과 종이를 사용해 요점을 메모할 때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면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복잡한 구두 지시를 내리면 많은 세부사항 때문에 뇌가 과부하에 걸리기 쉽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INFJ는
작업의 방법과 이유를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며 모든 지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작업 프로젝트, 학교 과제, 계획 또는 방향을 물어보는 경우에도 INFJ는 전달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질문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분산됩니다. 결국 뇌가 멍해지고 무용지물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몇 개 떠오르기보다는 멍한 표정으로 좀 더 천천히 다시 말해줄 수 있어요? 또는 문자로 보내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6번째, 빠른 결정 내리기. INFJ는 자신의 성격 유형이 얼마나 신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과 잠재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라는 압박을 받으면 사고력이 쉽게 과부하에 걸립니다. 내향적 직관 덕분에 큰 그림과 미래의 가능성을 이해하려 하다 보니 여러 요소를 따지게 되고 이는 결국 과도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지만 가장 간단한 결정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어떤 브랜드의 토마토 소스를 살지 결정하거나 식당 메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그들의 뇌를 과부하시킵니다. 7번째,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이나 기술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INFJ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때 느끼는 압박감으로 뇌가 과부하에 걸리곤 합니다. INFJ는 누군가의 관찰을 받을 때 큰 스트레스를 느끼며 쉽게 압도됩니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은 그들의 독립성을 빼앗고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판단 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사랑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과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를 쌓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8번째, 촉박한 마감 기한. 촉박한 마감 기한의 압박감은 INFJ에게 매우 힘든 경험입니다.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는 INFJ는 할 일이 많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 큰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달성할 수 없는 마감 기한이나 마지막 순간의 계획 변경, 즉흥적인 모험까지도 INFJ를 뇌 과부하와 공황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을 대충 하거나 자신의 계획 무질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불안으로 대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만의 공간으로 물러나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나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촉박한 마감 기한이 주어질 때는 더욱 힘든 상황이 됩니다. 말씀드린 8가지 요소가 INFJ의 뇌에 즉시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NFJ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잘 돌보며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나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